일상에서 욱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할 것 없이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쉽고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욱하는 사람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여러분이 더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진정해라는 말은 금물. 욱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말이 바로 진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충분히 화를 낼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감정을 멈추라는 요구를 받는 것은 매우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해라는 말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친구에게 내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갈등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들이 격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회사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며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때 상사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상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진정해라는 말을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이미 그들의 감정은 최대한으로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정해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 더 말해줄 수 있을까? 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감정을 배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더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진정해 대신 내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더 쉽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침묵으로 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말을 아끼거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모두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이야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격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침묵으로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끊고 물러나는 방식은 즉각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더 격해지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묵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화를 미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것 같아. 조금 진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이는 일종의 감정적 휴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침착하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봅시다. 상사나 동료가 화를 내며 자신을 몰아붙일 때 바로 대답하거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진정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 거리를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혹은 부부간의 갈등에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둘 다 화가 난 상태이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미루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서로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3.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 던지기. 때로는 상대방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분노의 근본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는 요즘 어떤 일로 힘들었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분노나 불안감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직원이 상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은 상사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근본 원인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도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은 매우 유효합니다. 자녀가 짜증을 내며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경계 설정은 필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무조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모되면 결국 나 자신의 감정은 상처를 입고 감정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해해.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리면서도 나 자신 역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조절하게 되고 나 또한 감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경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네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감정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비단 갈등 상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지나치게 요구할 때도 내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알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리는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관계의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볼까?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소모를 넘어서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얻는 경험은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욱하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은 더 깊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갈등 상황은 우리에게 감정적 도전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더 강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관계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